자, 녹화가 되지 않은 슬픈 이슈가 있었지만 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녹화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만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그 추정까지 들어가 볼게요. 자, 방금 배웠던 건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전수조사라는 걸 할 거야. 전체를 다 조사한다면. 그래서 그때 조사하게 되는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적당한 표본을 골라가지고 그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걔들 표본 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들의 통계적 자료를 보고 뭐를 추정할 거야? 원래 전체 집단의 모평균은 얼마인지를 추정할 거야. 이걸 오늘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표본이란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N개를 뽑은 표본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에 대응하는 표본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쟤들은 실제 문제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쓰지도 않고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면 평균이 중요해요. 표본 평균이란 친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건 표본을 뽑을 때마다 생겨나겠죠. 그럼 여러 개의 표본의 평균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걔의 분포, 얘의 확률값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X라는 원래 집단이 모집단으로 주어져 있을 때 모집단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다면 표본 평균이라는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떠냐?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기대값이라고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져 있다. 표본 평균의, 오늘 발음 엄청 세네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이다.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야? 전체 모분산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표본 평균의 값들이 모아놓은 거잖아. 평균 값들을 계속해서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평균 값들을 모아놓은 통계 자료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산포도가 떨어지는, 골라질 수밖에 없겠죠. 고르다 이거죠. 값이 좀 비슷하다 이거지.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값으로 수렴함이 알려져 있고, 그때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쳐바르면 되겠죠. 원래 모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라야 돼. 그래서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이었다면 X바는 M 똑같이 평균인데 모 분산은 N으로 나눠진 값으로서 같겠죠.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 이 말이야. 그 X가 정규분포를 따르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N의 크기 30개 넘는다고 보통 강조하는데 100개, 200개 정도 되는 상황이면 충분히 N이 크다면 어차피 표본 평균은 여러 개의 값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정규분포로 근사시켜도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까지가 아까 앞단원 내용이었고요. 녹화가 되지 않은 이슈가 있어서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할 겸 어차피 모평균 추정을 지금부터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했고, 좀 이따 저건 재녹화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슬퍼. 자, 대체 왜 그랬을까? 자, 모평균의 추정과 신뢰도. 자, 이거 왜 배웠냐고? 이거 증명하려고. 증명이 근데 여기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간단하게 보려면 너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너를 실제로 문제에서 굉장히 저렇게, 마지막 문제들 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그 유형들까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해본 거고요. 실제로는, 자, 여기서는, 자, 아까 얘기했죠. 야, 전체 집단의 모평균이 얼마일지를 추정하고 싶은 게 나의 목적인데, 표본을 뽑아서 하자. 그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표본 평균 다 조사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다 조사할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전수조사를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본 한 개만 뽑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개만 뽑으면 얘들은 안 구한다면 그렇지 안 구해.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문제에서 가르쳐 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걸 계산할 일은 없다. 표본 평균 얼마, 표본의 분산은 얼마,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얼마, 이런 거 다 가르쳐 줍니다. 필요한 건 다 가르쳐 줘요. 문제에서 어차피. 자, 보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게 뭘까?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 즉 모집단의 평균 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추정이라고 한다. 자, 이를테면 어느 해에 태어난 신생아 중에서 100명 뽑아서 조사해봤더니 평균적으로 3.5kg였네. 자, 그래서 그 해 태어난 뭐 몇만 명의 신생아들이 20만 명이라든가 보통 요새 올해는 20만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신생아가. 10년 뒤에는 이제 이 책상에 앉아있는 애들이 훨씬 줄어들 거란 얘기죠. 조졌다는 겁니다. 이제 인생, 자, 내 인생. 자, 이런 거 보면 수학자가 된다는 너의 생각 너무 아름답다. 수학자는 신생아가 줄든 말든 알바누. 그래서 마치 어차피 수학이라는 고5급 학문의 취급자들은 아주 적은 인원이 옛날부터 유지해왔기 때문에 신생아 줄어든다고 해도 너무 슬플 게 없죠. 오히려 얘기를 나눌 인공지능들이 늘면서 좋을지도 모르죠. 인공지능 네 생각은 어때? 이러면 마치 인공지능이 또 답변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인구의 감소 알바 아니다 이거지. 오. 이런 거 보면 좀 고급 학문이라든지 좀 이렇게 학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인생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수학을 재밌어하고 수학적으로 약간 뛰어나면서 수학적으로서 이렇게 뭔가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건, 논쟁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재밌는 일인데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도 뭐 수학이라는 고급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뭐 여전히 수요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에게 수요는 늘 있는 법이니까. 오히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새 인공지능 챗 GP 뭐식인가 그거 있던데 걔 엄청 똑똑하던데. 나보다 똑똑한 듯. 나보다가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인간보다 더 똑똑하지 않을까요? 걔랑 그냥 대화하면 돼. 심심할 때마다.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면 이제 누군가가 몇 년 전에 증명을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누구죠? 이런 앤드류 가필드였냐? 하여튼 여러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피타고라스 증명이 아니고 가필드는 피타고라스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추정한 거 증명한 사람 있죠. 앤드류 와일즈인가 걔가? 맞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걔는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해 못하겠지만 걔는 이해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낫다, 그지? 자, 아무튼 신생아 20만 명의 전체 몸무게 평균을 재보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3.5라고 말할 수 없는데 뭐 근처지 않을까? 그때 100명쯤 뽑아서 조사했는데 내가 뭐 우량아들만 조사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대충 랜덤하게 100명 이미 추측해서 뽑아서 조사했으니까 실제 몸무게 평균도 한 3.4, 3.5, 3.6 그쯤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 범위는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때 내가 얼마로 믿어줄 수 있느냐. 물론 믿는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는 한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 대화로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신뢰 구간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신뢰도라고 하는데 신뢰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적당히 대답할 것이다. 5% 정도 오차가 나도 뭐 큰 문제 있겠냐. 그리고 오차가 난다 하더라도 실제 평균 몸무게는 3.38 이랬는데 내가 3.4랑 3.6이라고 했는데 틀렸네. 이 정도인 거지. 야, 실제로는 2kg밖에 안 돼. 뭐 그러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평균이 2kg밖에 안 되는데 내가 조사한 집단은 3.5가 나왔다는 건 내가 무슨 우량아들만 조사했다는 얘기죠. 슈퍼 초우량아들만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 평균이 2인데 내가 오류를 범했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의로 잘 추출했다면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내가 설령 잘못 추측했다 하더라도 그 근처 어딘가에 있겠죠 사실. 그죠? 이때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범위를 넓게 잡으면 그러니까 3kg랑 4kg 사이지 않을까요? 거짓 뭐 100%의 확률로 믿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뭐냐 이때 이 퍼센테이지라는 게 확률이랑 조금 다른데 신뢰도라는 거야. 신뢰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내가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범위를 넓히면 이게 과연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범위를 넓힌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사해본 결과는 3.5kg인데 실제 몸무게 평균도 3.3kg랑 4kg 사이에 있을 거야. 뭐 그쯤 잡아보면 조사 왜 했냐. 대충 하겠다. 어쨌든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믿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3.45랑 3.55 사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3.4보다 작거나 3.6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범위가 좁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덜 정확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틀릴 확률이 좀 더 생겨나는 것 뿐이지 저게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는 아니야. 확률을 높이고 싶다, 신뢰도를 높이고 싶으면 범위를 넓게 잡으면 돼. 근데 그게 정확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잖아. 그지? 얼마나 일치하느냐라고 물으면 그거랑 다르다 이거지. 내가 이렇게 적당히 범위를 줬을 때 때려 맞출 확률이 높아졌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게 잡으면 잡을수록 더욱 신뢰는 할 수 있지만 추정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왜? 실제 값이랑 오차는 커지게 되니까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더라도 적당한 범위로 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이 중요하겠고, 참고로 딱 하나 있습니다. 좀 더 추정으로서의 가치, 즉 정확도를 높이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더 많이 뽑는 것입니다. 100명 가지고 해서 정확하지 못했다면 400명, 400명으로도 내가 신뢰하기 힘들다면 좀 더 엄밀한 값을 요구한다면 더 많이 뽑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하면 100%의 신뢰도를 가지게 됩니다. 정확한 범위로서. 근데 그건 전수조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표본이 또 의미가 없겠지. 자, 요 집단, 자, 일반적으로부터가 이제 증명이에요. 신뢰 구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요. 우리 아까 했다.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저 표준 정규 분포, 아니 표준이 아니고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라요. 누구? m, n분의 시그마 제곱. 즉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면 너를 표준화 해보자. 너를 표준화 하려면 Z는 뭘로 만들어야 돼? X바라는 표본 평균이 구해져 있다 치면 어떤 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평균 빼고 누구로 나눠? 너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야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이게 표준화한 변수 Z가 되는 겁니다. 자,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95%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신뢰도 95%는 0.95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0.95에 해당하는 값은 어떻게 되냐? 중앙에 있는 0을 기준으로 어떤 값과 좌우 대칭하는 어떤 값 사이의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넓이가 0.95인 거예요. 자, 이 넓이가 0.95이려면 반틈은 0.47로 해야 되겠죠? 0.475, 0.2가 0.477 정도 되는데 얘가 그래서 보통 1.96 정도의 대응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표준 정규 분포를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써져 있겠죠. 1.96이 약 0.475거든요. 따라서 너를 표준화한 변수가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 사이면 우리가 0.95라는 확률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를 x바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너를 z 대신에 집어 넣으셔서요. 그래서 저는 양변에 뭘 곱할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볼 거야. 그러면 z가 아니죠. x바 마이너스 m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0.95죠. 이때 m이라는 값은 x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m의 범위는 x바에서 너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x바에서 똑같은 값인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것보다는 크게 됩니다. 자, 내가 표본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어떤 표본 평균이 존재했어요. 그 값은 x바라고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고애들 평균 키 구해보니까 뭐 173cm 나왔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표본은 구했습니다. 이때 이 1.96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95%의 신뢰도라는 걸 갖고 싶어 했어요. 95% 정도는 맞아야 내가 이거 맞는 말이다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95%로 맞추려면 표준화했을 때 1.96은 되어야, 너는 마이너스 1.96은 되어야 이 사이의 넓이가, 이 사이 영역의 값이 0.95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등장한 값입니다. 참고로 너를 신뢰 계수라고 합니다.
이때 저 95%를 신뢰도라고 하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고 그때 만들어지는 대응하는 값이 있겠죠. 참고로 이걸 늘리거나 줄이고 싶으면 그때마다 이 값도 변하겠죠? 됐죠? 95%니까 1.96 쓴 겁니다. 그래서 1.96 썼고 이때 뭐 쓴 범위 m이라는 값은 내가 구한 x바와 1.96에 시그마 그 다음에 루트 n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키가 173이었는데 예를 들어 이 값이 뭐 9점 몇이었고 뭐 몇 명 뽑았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얘가 이 값이 대충 한 1.5쯤 됐어. 그러면 173에서 1.5 더한 174.5보다는 작은 애들이 173에서 1.5를 뺀 뭐 171.5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구한 범위 안에 실제 우리나라 전국의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은 95%쯤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됐죠? 또 신뢰 구간은 닫힌 구간으로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빠 오늘 문제 풀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될 내용 중 하나 신뢰 구간이었습니다.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또는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질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맞출 확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고 했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크기와 n을 표본은 이미 추출한 in을 반복하면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표본 평균이 달라집니다. 경북고로 했을 때는 경북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1.73이죠. 근데 봐봐라. 루트 n이 같죠? 내가 어떤 학교든 300만만 뽑을 거야. 우리나라 전국 키를 알고 싶었는데 어떤 남고를 선택하는 간에 300만만 조사할 거야. 그럼 루트 n은 같죠? 이때 이 시그마는 좀 웃긴데 표준 편차인데 무슨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입니다. 이때 이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뭐야?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값이 얼마로 존재한다 이 말이야. n 내가 구한 표본의 크기야.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표본의 크기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신뢰도, 신뢰 계수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95%로 추정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신뢰 계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셋 다 정해져 있어요. 바뀌는 건 너밖에 없어요. 왜? 경북고 뽑았을 때는 173이었는데 대륜고 뽑으니까 172였고 경신고 뽑으니까 174였고 뭐 이럴 수 있잖아. 딱 그 정도의 차이. 알겠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내가 뽑을 때마다 바뀌어. 그러면 얘 구간의 차이, 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변하지 않죠. 예를 들어 아까 뭐 이 값이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1.5가 나왔다 치면 3이라는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173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나 174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나 173.5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나 그게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표본 평균이 여러 개 뽑힐 거 아니야. 표본을 뽑을 때마다. 근데 실제 모평균인 m이 그 구간 안에, 그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되겠죠? 모표준 편차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여러분 잘 봐. 말이 좀 웃기지 않아? 방금 네가 정확하게 질문했는데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평균도 못 구한 주제에 평균을 못 구했으니까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추정을 위해서는 모표준 편차가 필요합니다. 미쳤죠? 뭐 이상하잖아. 그래서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모표준 편차가 필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 그대로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 작년 표준 편차나 올해 표준 편차나 50만 명쯤 되면 거서가요. 그래서 예전에 구해왔던 값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언젠가 한번 전수조사한 값이 있었다면 충분히 인원수가 많아서 그냥 그거 써도 별 문제 없겠다 한다면 그냥 그걸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표본을 뽑아서 표본에서는 너는 조사하긴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직접 구해서 답을 쓸 리는 없다고 했지만 문제에서 조사를 하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가르쳐 줄 거야. 가르쳐 주는데 표본 표준 편차를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크다면 써도 됩니다. 어차피 한 30명에서 30명보다 이건 보통 100명을 기준으로 많이 보던데 100명, 400명, 900명 근데 얘들 뽑을 때 루트는 간단하게 보려고 제곱수인 100명, 400명, 900명씩 이렇게 뽑아 제끼거든. 그 정도 뽑으면 왜 모표준 편차나 표본 표준 편차나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봤자 오차 정말 조금 차이 나는 그 정도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X반은 문제에서 가르쳐 주겠죠. 1.96은 95%에 대응하는 신뢰 계수였습니다.
루테는 당연히 몇 개 뽑을지는 가르쳐 줘야겠죠? 모표준 편차 대신에 뭐를 써도 S를 써도 됨이 알려져 있다. 뭐가?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된다는 얘기고요. 뭐일 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이건 근데 보통 100개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 기본 정석 그 206쪽의 내용들 정리된 걸 다시 한번 보면 심내 구간은 다음과 같다. x바에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뺐다 더했다가 심내 구간이 되는 건데, 이때 95%였을 땐 1.96 쓰는 거고 99%로 추정하고 싶으면 0.4950인가? 4975구나. 4975를 해야 99% 되나? 뭐 이렇게. 아니지, 99잖아. 0.99 나누기 2 하면 얼마니? 0.4750이니? 언제 4750이 저 위에 건데? 4950이구나. 4950 맞지? 0.4950 맞니? 4950인데 그 값을 또 찾아보면 심내계수가 얼마인지 적혀 있겠죠? 표에. 그게 조사해 보니까 2.56이었단 말이야. 2.58인가요? 2.58이구나. 그런 건 문제에서 가르쳐 줍니다. 외우고 다니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죠? 정석 새끼들답게 안 써놓거나 앞에 거 참고해라 이렇게 써놓긴 했던데,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교과서는 다 써줍니다. 문제 말미에 이런 걸 이렇게 써라, 저런 건 저렇게 써라 다 가르쳐 주니까 그거 보고 심내계수는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심내계수 표본의 크기 모표준 편차, 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써도 큰 문제는 없다. 그 어드바이스에도 적혀있죠. 실제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냥 네가 조사한 표본의 표준 편차가 충분히 크다면 오케이다 라는 얘기고,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계산까지는 우리한테 시키는 일은 없어요. 표본 표준 편차 써도 된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정규분포를 안 따르면 얘부터 일단 말이 좀 안 되잖아. 근데 아까 했잖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크다면 x바라는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심내 구간이 성립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큰 문제 없다. 됐죠? 큰 문제 없겠다. 자, 그래서 추정에서는 여러분 딱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심내 구간을 잘 구해야 돼. 심내 구간을 잘 구해야 돼. 그래서 이 심내 구간을 잘 구하려면 네 가지를 체크하면 돼. 표본 평균 뭐니? 심내 계수는 얼마였을까? 표준 편차 얼마였을까? 표본의 크기는 뭘까? 그냥 문제 풀면서 그 딱딱딱딱 체크해서 그냥 공식처럼 여기다 때려 박으시면 심내 구간의 길이가 나옵니다. 심내 구간이 나오고, 참고로 구간의 길이는 둘이 뺀 거라서 2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심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고요. 또 심내 오차라고 해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오차라 부릅니다. x바랑 너의 차이가 오차라 하는 건데, 현재 교육과정상 쓰지는 않는 용어인데 가끔씩 물어보거나 뭐 할 수는 있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심내 구간을 좀 더 정확하게, 즉 추정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1.96 변화할 수가 없죠. 심내도를 바꾸는 방법 말고는 변할 수가 없어. 시그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시그마 자체는 그냥 모표준 편차 내지는 조사해보니까 표본 표준 편차가 얼마던데 수준으로 결정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n을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구하고 싶다. n을 키우자. 어떻게 키운다? n을 많이 뽑으면 되죠. 너무 많이 뽑으면 너무 의미가 없겠지만 적당히 100개 뽑는 것보단 400개, 900개가 훨씬 더 높은 구간의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겠죠. 적중률을요. 정확해진다는 얘기죠. 때려 맞출 확률을 높인다 보다는 좀 더 추정으로서의 가치가 정확해지는 거죠. 평균과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추정. 무튼 그건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자, 넘어갔어. 10-5번 문제를 보시면 전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가 있다. 빠밤. 100개의 전구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이미 추출하여 이게 애초에 하나의 표본이야. 이 표본에서 평균이 500시간, 전구는 보통 500시간까지는 켜놔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그밖에 안 돼? 하루 종일 켜놓으면 20시간밖에 안 가, 20일밖에 안 가는 거 아니야? 대충 껐다 키면서 살아도 한 달이면 전구가 박살 난다는 소리니? 그따위 전구를 팔아도 되는 거야? 한 5,000시간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 200일 정도는 너끈히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카페 같은 데면 하루 종일 전구 켜놓을 텐데 그래봤자 1년 또 못 쓰는 건데. 하여튼 500시간밖에 안 되는 코딱지만한 전구를 생산하겠죠 뭐.
표본 표준 편차가 보통 S로 쓰는데, 자, 표본을 몇 개 뽑기로 했어요? 100개를 뽑기로 했죠. 표본은 100개를 뽑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쯤 뽑으면 그냥 너를 뭐 대신에 모표준 편차인 것처럼 써도 별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신뢰도 95%로 추정하고 싶다. 자, 첫 번째. 자, 항상 기억해. K라고 할게요. 저는 신뢰 계수라고 부르고 싶은데, 요 식을 통째로 기억해버려.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크거나 같은 m이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뭐다? 신뢰 구간이야. 알겠지? 자, 1번 문제. 신뢰도 95%로 때려받고 싶대. 신뢰도 95%면 신뢰 개수를 1.96 쓰기로 아까 합의를 봤다, 맞지? 그럼 뭐 표준 정규 문법 보면서 체크하면 돼요. 근데 그냥 외워둬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정석 새끼들은 안 써놨는데 보통은 옆에다가 다 써줍니다. 단 보통 뭐라고 쓰냐면 이 표현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단 1.96까지는 0.4750이다. 이렇게 써놓거나 그럼 너의 2배가 되니까 1.96이 신뢰 개수구나. 이렇게 써놓거나 P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다라고 대놓고 써놓거나. 요거 뭐야? 전개하면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잖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요게 그 의미입니다. 자, 1.96으로 하래. 1.96으로 하래. n에는 뭐 넣으래? 100 넣으래. 시그마에 뭐 넣으래? 40 넣으래. 그럼 x바에는 500 넣어가지고 뭐하래?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평균 수명을 추정하래. 추정하면 그냥 범위 구하면 됩니다. 자, 추정한다. 끝났어요. 500에서 맞아. 1.96 곱하기 루트 100 10분의 4죠. 10분의 40이죠. 루트 100은 10이고요. 시그마는 S를 써라. 40입니다. 여기와 500에다가 뭘 더해? 1.96 루트 100분의 시그마 S를 써도 된다. 따라서 너의 4배니까 7.92일 겁니다. 그걸 더했다 뺐다가 바로 범위인 거예요. 507.92시간보다는 적거나 같고 492.16보다는 뭐 크거나 같다. 7. 7.92가 아니라 7.84구나. 너를 빼면 492.16보다는 크거나 같고 507.84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신뢰 구간을 추정한 겁니다. 이게 추정이에요. 됐죠? 별거 없다, 그지? 2번 99%로 추정하래. 그래서 99%는 책에 보면 2.58로 나와 있을 테니까 500에서 똑같아요. 2.58에다가 루트 100분의 40. 여기 또 4잖아. 500에다가 2.58에 루트 100분의 40. 따라서 4잖아. 4배 하면은 10.3입니다. 이건 맞게 했겠죠. 자, 그래서 510.3. 489.68인가요? 그러니까 490이랑 510 사이에 있을 확률은 그쯤 된다. 이런 얘기인데, 신뢰도 5%에서 95%에서 99%로 4% 정도 더 믿어보겠다고 범위가 조금 거지 같아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95% 정도면 충분히 그냥 그 정도 안에 있겠네 합니다. 로켓 발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 오차나면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지 뭐. 로켓 발사할 때는 안 되겠죠? 화성에 보내야 될 새끼가 맞지? 저 로스앤젤레스에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오차는 줄여야 되니까 그럴 때는. 지금은 상관없다는 얘기지. 자, 10-6번.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노른자의 무게는 평균 M. 이게 어떻게 보면 모집단인 거야. 모집단에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달걀 64개를 이미 추출한 표본을 구하겠죠. 64개를 이미 추출한 표본을 구해본 결과 표본 평균 X바는 17이었다.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 99%를 쓰래요. 그러면 신뢰 계수는 2.58을 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7 마이너스
2.58에다가 뭐를 곱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모르죠. 해서 모평균을 추정해보면 17에다가 2.58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로 추정을 해보니까 이때 값의 범위가 15.71 에서부터 a까지였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라고는 시그마밖에 없죠, 사실.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 너를 가르쳐 줬으니 뭐 뺀 거야? 1.29를 뺀 겁니다. 맞죠? 아니야? 맞는데 29 다음에 이거 10 되잖아. 야가 1.29인 거지. 1.29 나누기 2.58. 개빡치네. 자, 1.58에 8분의 시그마 했더니 1.29 된 겁니다. 아유, 어려워. 숫자 왜 이렇게 더러워? 딱 반이야? 그러면 시그마가 4네. 나는 계산을 굉장히 못하나 봅니다. 저걸 보면서 반을 떠올리질 못해. 자, 4입니다. 4. 선생님, 무슨 쌤은 저딴 것도 다 계산기로 해요. 여러분, 수학과는 계산을 할 일이 없어서 수학을 계산을 못하고요. 공대 애들은 왜 계산을 못하는 줄 알아? 언젠가 한 번쯤 자기 어머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뭐 그냥 하지 이러면서 이제 계산기 안수 하다가 언젠가 한번 실수를 해서 틀리게 된 다음에 자기 어머에 빠지고 난 다음에 모든 계산을 계산기한테 시키게 되는 인간이 됩니다. 알겠죠? 제 친구가 나누기 이해 안 했다가 나누기는 근데 해야 될 걸 안 한 거니까 뭐 바보짓이긴 한데 그 다음에 나누기 계산해야 되는 걸 뭐 소수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하고 틀렸다가 약간 난 병신인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 모든 계산을 계산기로 한다고. 고려대 공대 다닌 친구였는데 너무 간단한 계산을 틀리게 되면서 약간 난 병신인가 싶어가지고 모든 계산은 계산기로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당황스럽다고 소수 좀 개어려워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네 말대로 딱 반이네요. 이걸 왜 몰랐지? 이 덩어리가 1.29 남았지. 더하기 정도는 나도 하지. A가 18.29입니다. 나 그 정도는 하지. 자, 따라서 우리가 몰랐던 시그마, 목표준 편차는 4였구나 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때 뭐 A의 값은 18.29구나 라고 하나씩 구해놨습니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10-7번. 어느 지역 주민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표준 편차가 5구나. 5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쌤, 뭐가 많이 없어요. 표준 편차가 5라고 했는데 실내 구간은 95%라고 했으니까 실내 개수로 1.96을 써야겠다 까지는 알았는데 X바가 없고 N이 없어요. 왜 그러냐? 실내 구간의 길이 오케이. 실내 구간의 길이에는 X바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X바에서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에서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게 이게 실내 구간인데 길이라는 건 둘의 차이죠. 따라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요. 여기서 시그마는 K는 가르쳐 준 겁니다. 모르는 건 N이에요. 이제 알겠지?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4.9 이하가 되려면 N이 얼마일까를 풀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는 몰라 시그마는 5예요. 너가 19.6이 4.9에다가 루트는 곱한 거죠.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 4배한 게 오죠. 그래서 4보다는 크거나 같은 루트n을 구해줘야 됩니다. n은 뭐다? 16 이상. 따라서 너 최소 16명 이상은 뽑아서 조사해야 실내 구간이 4.9보다 작아지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4.9보다 작아지는 그런 값이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은 모표준 편차 시그마가 1로 알려진 어떤 집단에 시그마는 가르쳐줬다. 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을 일정한 신뢰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일정한 신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뢰 계수인 K도 일정하다, 신뢰 계수도 일정하다. 이거 안 가르쳐준 데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풀 수 있으니까 너는 뭐 약분되거나 하는 존재가 되겠죠. 신뢰 계수도 일정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표본의 크기가 4였을 때 길이가 2였다면, 자, n이 4였을 때 길이가 2였대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2k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2K, K 몰라요. 일정한 것만 알고, 루트 n분의 시그마 1이에요. 이게 2래. K가 1이었구나. 신뢰 계수가 1이라는 신뢰도를 쓴 겁니다. 알겠죠? 1은 우리가 워낙 자주 봤으니까 0.3413이죠? 두 배 하면 68.26이니까 신뢰도는 약 68%쯤 되니까 뭐 사실 보잘것없는 신뢰도긴 하다. 2K야? 예. 네. 왜 K가 2야? 아, K가 2네요. 썰이 신뢰 계수가 2였으니까 1.96 근처에 있네요. 사실상 95%랑 큰 차이 없대. 신뢰도는 95%쯤으로 본 거니 계산을 굉장히 못하는구만. 자, 표본의 크기가 얼마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0.5가 될까? 자, K는 똑같은 거 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면, 표본의 크기가 바뀌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0.5가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K는 인거 구했고 시그마는 가르쳐줬고 루트 n이 얼마였을 때 네가 0.5가 될까? 루트 n에다가 양변에 2배 하면 8이죠. 따라서 n은 64. 즉 64명 뽑았을 때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명 뽑는 것에 비하면 64개 정도 뽑아줘야 좀 정확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일단 추정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연습 문제는 뭐 숙제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뒤에 212쪽에 보면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정독하면서 내가 여기에 뭐 혹시나 오개념이라든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건 무슨 말이었더라? 이건 맞지? 이런 뜻이었지? 하면서 쭉쭉 읽어보시면서 한 번쯤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 그 실제 모평균의 추정까지가 현재 확률과 통계의 내용입니다. 즉 사실상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서 확률과 통계는 기본적인 교과 과정은 다 있고요. 정석 한 단원 남아있는데요. 몰라요. 정석 새끼들은 모비율 추정 빠진 지가 언젠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약간 비율적인 추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흥미 본위로 하긴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거 한 번 더 해볼 거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 앞단원의 문제들 풀이한 거 정리하고 센 정리하면서 모비율 추정까지만 내용 정리까지만 해보고 뭐 센은 좀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남았는데 오늘 내용까지는 정리했고 이제 센이 아마 통계단은 거의 다 남았죠. 원래 오늘 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 숙제 안 해온 애라 아파서 못 온 친구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U는 문제를 좀 풀라. 알았지? 그 유제를 좀 풀어. 알겠지? 지금 풀면 되겠네. 그러면 이 시간에 아까 이슈를 좀 마무리해보자. 나는 혼자 찍고 있을 테니까 유제 잠깐만 풀어. 센이랑 오늘 어차피 숙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늘 생각을 했었지만 센까지 안 했었으면 아마 주 1회 반으로 해서 특강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면 알겠죠. 양이 많지는 않죠 분명. 이게 확통의 장점이지. 진짜 아까 이슈도 있었겠다. 조금만 더 연장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날려간 부분들을 좀 더 찍어볼 건데 뭐 사실 다행이네. 문제만 좀 다시 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단원에서 할 일은 통계적 추정이 목표였고 그걸 방금 해봤고요. 근데 실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왜 이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했다시피 모집단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여러 개 생길 겁니다. 내가 어떤 모집단을 어떤 걸로 해? 남학생 2학년의 평균 키 이걸 구하는 걸 오늘의 목표로 했다 이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표본을 대륜고도 잡을 수 있고 오선고도 능고도 경신고 경북고 다 잡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표본 평균이 생길 거야. 값이 다 생길 거야. 즉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생기겠죠. 이 여러 값들의 평균.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생기는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 그때 만들어진 이 표본 평균이 여러 개의 값도 하나의 변수잖아. 하나의 확률 변수인데 그 변수의 분산은 어떻다? 원래 분산보다 n만큼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원래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원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크면 어차피 충분히 큰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본 평균이란 건 전부 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친구들이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1번부터 내용들을 좀 설명해 볼 건데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자, 주머니에 111, 223이라는 공이 써져 있는 그런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을 임의로 추출할 때 1이라는 눈이, 2라는 눈이, 3이라는 눈이 적혀 있을 확률은 6분의 3, 6분의 1, 6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원한 건 이때 1번, 이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x 구해주시면 6분의 1 곱하기 3, 2 곱하기 2, 3 곱하기 1에서 6분의 10, 3분의 5가 되겠네요.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제곱의 평균 구해볼까요? 1의 제곱 곱하기 4, 2의 제곱 곱하기 2, 3의 제곱 곱하기 1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겠죠? 아까 정리해보니까 9분의 5가 나오더라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고, 밑에 풀이를 봐도 계산해서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중요해요. x바라는 친구는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들이야. 근데 이때 표본 평균은 여러 개 생겨. 자, 임의로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은 여러 개 생겨. 여러 개 생길 때 문제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생긴지 분포를 구해달라.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EX바와 VX바를 구해봐라. 이게 다예요. EX바와 VX바를 구해줘라. 이것만 구해줄 줄 알면 돼. 그래서 EX바는 뭐냐? EX 평균이랑 같다 이 말이야. 위에 있는 평균이 3분의 5였으니까 너도 그냥 3분의 5인 거고, VX 뭐와 같아? N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 이거 N분의 1 VX다 이 말이야. 원래 분산을 N이라는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것과 같다. 따라서 2분의 9분의 5니까 18분의 5라는 값으로서 결정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10-2. 잉어 하나의 크기는 X라고 했을 때, X라고 했을 때 정규 분포 40,10의 제곱을 따릅니다. 자, 뒤에 걸 보고 35 이상, 즉 잉어 하나가 35 이상 5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표준화 시켜줘야겠죠? 35에서 40 빼면 마이너스 5니까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5, 50에서 40 빼면 10이니까 표준화 시키면 1이라는 값이 되겠네. 따라서 뒤에 상용 로그,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1.1915에다가 3413을 더하는 거겠죠. 요거는 뒤에 표 확인해 보시면 알 거니까 5328이고요. 자, 그 다음은 2번인데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요.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x바라는 건 누구의 근사의 정규 분포, 평균은 똑같이 40이고 4분의 10의 제곱에 근사하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해. 평균은 그대로고 표준 편차가 2분의 10이니까 5의 제곱이 됐다. 다시 표본 평균은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만큼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4분의 10의 제곱, 4분의 125니까 5의 제곱 됐죠. 요거 체크해 준 다음에 이번에는 잉어가 평균적인 크기야. 잉어 4마리의 평균 길이가, 평균 크기가 35보다 크거나 같고 x바가 말입니다. 5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였고, 너도 그냥 하나의 확률 변수야. 표준화 시켜서 구하면 됩니다. 표준화 시켜주면 35에서 40 빼라. 마이너스 5인데 표준 편차 5로 나누면 1이고요. 50에서 40 빼면 10인데 5로 나누면 2죠. 따라서 3413에다가 4775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4772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8185겠네요. 즉 내가 저 정도 길이의 잉어를 낚을 확률은 원래는 53% 정도밖에 안 되지만 4마리 낚아서 평균적으로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상당히 높은 확률이 되겠죠. 평균적으로 내가 쪼매난 애들만 낚아서 못 들어갈 확률이나 엄청 큰 애들만 잔뜩 낚아서 평균이 저 안에 못 들어갈 확률은 뭐 한 20%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는 내가 4마리 정도 낚으면은 저 안에 범위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0-3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유형들이 되는데 또. 자,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한다면 x는 정규분포에 의하여 n에다가 평균 무게 20에다가 표준 편차 20이었을 거예요. 이게 모평균과 표준 편차를 정규분포로 표현해 준 거죠. 이때 n이 25죠. 왜? 25개 한 상자. 25개 한 상자를 만들었을 때의 아이스크림 평균 무게입니다. 무게의 평균. 이게 말하자면 표본 평균이죠. 한 표본이 25개 한 상자인데 25개의 표본 중에서 아이스크림의 평균 무게를 x바라고 한다면 x바를 표본 평균이라 는 거고 너는 똑같이 평균이 20, 25의 1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0.2의 제곱을 따른다. 자, 상자의 무게를 뺀 무게가 490 이하이면 즉 25개 아이스크림 무게 합이 490 이하이면 불량이라는 건데 야, 우리가 어떻게 25개의 변량을 다 더하겠어요? 평균 무게가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즉 25개 아이스크림 무게 평균 무게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25분의 490보다 작거나 같으면 불량으로 판정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상자 아이스크림이 너무 가벼운 것만 많이 들었다. 이거는 팔기 좀 그렇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평균 무게가 뭐야? x바죠. 25개 아이스크림의 평균 무게 x바가 25분의 490. 참고로 이거 19.6입니다.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바로 불량률인 거야. 바로 불량률인 거야. 그래서 px바가 19.6보다 작으니까 표준화 시켜주면 19.6에서 평균 20 빼고 0.2로 나눠주시면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뭐 굳이 안 그려봐도 되겠죠. 이 정도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5에서 0.477을 뺀 0.228이었습니다. 즉 여러분은 0.228의 확률로 아이스크림 평균 무게가 불량품이 되는 겁니다. 자, 만 개의 상자 중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만 개 중에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28개의 아이스크림 상자는 불량한 상자가 되겠죠. 자, 이것처럼 이항분포랑 또 문제를 엮어서 낼 수 있다. 이항분포와. 예? 이항분포요? y라고 해서 불량 상자 개수를 y가 불량품 수라고 하면 y는 이항분포를 따라가요. 어떻게? 만 개의 상자 중에서 0.0228이라는 확률로 불량품이 생기니까. 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규분포를 근사화 시킬 수 있겠죠? 지금 숫자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야. 불량품의 상자인 수가 220개 이상, 230개 미만일 확률 구해봐라! 이러면 이항분포로 다 구할 수는 없잖아. 얘를 정규분포로 근사화시킨 다음에 또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의 문제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유형 잘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10-3번 유형과 10-4번 유형이 통계 단원에서 가장 고난이도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추정보다 좀 더 어려운 유형은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추정은 사실 처음에는 뭔 말인가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수식 k, n, 알파 알지? x바, k, n, 시그마에다가 값만 때려보면 나오잖아. 맞지? 그런 거야. 10-4번 약품 한 병의 총량은 용량은 약품 한 병을 x라고 하면 평균이 몰라요. 그렇군. 표준 편차는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때 25개 약품을 뽑았을 때 평균적인 표본 평균은 즉 x바는 뭘 따라 표준 편차는 몰라. 어떻게 돼? 25분의 10의 제곱이 되겠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데 표준 편차가 줄어들어 있겠죠. 2의 제곱으로 줄어들어 있겠네. 이때 x바가 뭐 이상 2000 이상일 확률. x바가 2000 이상일 확률이 0.977이었다.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친구가 2000 이상의 확률이니까 뭐 표준화 시켜줘야겠죠?
2000에서 평균 무게 m 뺀 다음에 뭐를 2로 나눈 값이 0.977이 있어. 0.977 이상이 되려면 정규 분포를 그렸을 때 여기서 이까지의 넓이의 전체 합이 0.977. 너가 마이너스 2라서 0.5와 0.477의 합이 돼야 되겠죠. 찔찔아. 따라서 네가 뭐야? 마이너스 2면 되는 거네. 2000 마이너스 m 나누기 2한 게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m은 2004네요. 따라서 뭐 약의 평균 무게는 2004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아까 모평균을 추정을 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야. 녹화가 안 돼가지고 좀 빠르게 문제들만 다시 설명했습니다. 통계적 추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요게 잘 정리를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책 정독해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연습 문제 뒤쪽에 있는 그 정리된 거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